네. 안녕하세요. 구름톡 예외와 예외 처리 발표를 맡게 된 공주대학교 미르미 김병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목차는 목차는 예외와 오류, 예외 처리 방법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예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오류란 무엇일까요?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매우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즉, 오류는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예측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냅니다.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컴파일 오류는 코드를 컴파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오류로 개발 단계에서 발견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치명도가 낮습니다. 둘째, 런타임 오류는 서비스 실행 중 발생하는 오류로 서비스 실행 중에 장애를 일으켜서 매우 치명도가 높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오류를 알아봤고, 이제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는, 즉 예외는, 잠시만요. 예외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처리하여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외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처리가 가능하고 개발자가 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배포 중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요? 예외를 복구하는 것이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예외 상황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도 복구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외 처리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로그인 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처럼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는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틀리게 적었거나 아예 빈칸으로 적어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상황에서 사진처럼 항상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 처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용자 측면에서 실패한 이유를 인지할 수 없게 되어서 점점 부정적인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발자한테 근본적으로 제일 치명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탈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측면에서는 예외로 인해 프로그램이 충돌하여 서비스가 비정상적인 종료가 될 수 있고, 종료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위치와 원인을 파악이 어려워서 디버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오류를 악용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주는 예측 유무에 따른 범주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 예외 처리를 통해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자가 예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위한 로그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반복론을 통해서 예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외 처리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외 처리 전략은 크게 예외 복구, 예외 전환, 예외 회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처리 방식은 개발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아래에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예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외 복구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예측한 예외에 해당하며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시도 등을 통해서 예외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시 사용자가 입력값을 잘못 입력했을 때 개발자는 예외 복구를 통해 재입력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오류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에 몇 초 뒤에 다시 재시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외 전환은 공통적인 예외 처리를 하는 대신에 커스텀한 예외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예외를 동일한 예외로 처리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예외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사진처럼 모든 예외에 대해 SQL 오류를 하면 SQL 오류로 처리를 하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고 직접 그 코드를 보는 가독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 전환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세부적인 예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회피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전에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거나 입력 데이터를 미리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별도의 예외 처리 로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향상되고 개발자가 원하는 동작을 보장하여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예외 처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예외 처리는 앞서 설명한 예외 전환의 일환으로 세부적인 예외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의미 있는 예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회원가입 API 요청과 응답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가입 시 응답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만으로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오류 코드를 400이라고 표시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잘못되었는지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스텀 예외 처리를 하는데요. 커스텀 예외 처리는 예외 처리 메시지를 전송할 때 오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사전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같이 정의하여 예외 처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리 정의된 규칙을 사용하여 HTTP 응답 본문과 같은 곳에 예외 처리 메시지를 정의하고 전송하는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하게 자와 파이썬에서 커스텀 처리 예시를 사례대로 보여줍니다. 이 커스텀 예외 처리가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토스나 네이버 같은 곳도 API를 사용할 때 아래 사진처럼 그 커스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모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니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